세수 확보.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 당시부터 해결할 방법으로 세수 확보 방법으로 지하 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 취임해가지고 지하 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근데 전문가들은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해서 공약 사항에 대한 재원을 조달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 지하경제 양성화로 대통령의 공약사업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가요?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공약의 재원 조달이라는 거는 저는 원천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약이나 플랜을 짤 때 숫자적인 계획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 계획을 하는데 그건 숫자적인 계획이고요. 한번 공장을 하나 건설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리를 하나 놓는다고 생각하세요. 세계 어느 공장도 이게 어느 정도 대형 공장이 되면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 돈, 예.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 공기, 맞아요? 지키기 안 힘들죠. 맞아집니다. 그게 그러면은 공장료가 하나 짓는데도 공기가 벌써 뭐 3달이 늦어질 수도 있고 잘하는 사람은 5달이 빨라질 수도 있고 돈은 물가가 올라가고 자재값이 하나 올라가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리를 짓는데도 하물며 국가 경제하고 관련되는 그런 이제 이 사업들 정책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한참 오랫동안 했지만 그 국가 경제라는 건 세계 경제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국가 경제인데 네. 거기에 어떤 부분에 이 숫자나 이 계획이 어떤 숫자대로 그냥 이빨 하나 안 틀리게 착착 맞아서 어느 시기에 저는 이 발상이 아주 그는 그걸 기대했다면 그건 정말로 아주 나이브한 표현이 못하면 정말로 순진한 생각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계획을 적절하게 짜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 정책이고요. 이게 135조를 발표했는데 135조가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 135조를 4년에 나누면 이제 차태 나이라니까 4년에 나누면 그게 거의 뭐 4, 50조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는 공약이니까 이 숫자는 몇 월 며칠하고 이 숫자는 얼마다 이렇게 한다 것 같으면 나머지 국가 예산은 모든 세계 경제의 영향을 받고 세수의 영향을 받고 다 받는데 나머지 국가 예산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국방도 중요하고 그런데 나머지 국가 예산은 변동이 어떻게든 이거에 먼저 채워놓고 나머지를 한다면 나머지 국가 예산도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세계 경제 때문에 엄청 지금 차질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차질을 받는 거에다가 몇 배를 더 얻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이미 만들어놨던 거니까 이거는 글자 한자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복지를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런 하지만 그거를 그냥 연도별 뭐 월별 분야별 이렇게 수치를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 정말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한 분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행히도 2014년 예산이라면 이제 정말로 이 실행 계획을 하는 거니까 예산을 짜는 이 시점에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얘기를 한 건 저는 참 제대로 된 일이고 만약 그 어거지로 다시 2014년 예산도 그렇게 만들었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내가 보면 그 상태를 국회에서 심의한다면 국회의원들도 잘못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전체의 계획이라는 건 세계 경제, 미국의 양적 완화가 어떻게 들어가고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사이에 물가가 어떻게 올라갔고 경제 형편이 어떻고 그 사이에 또 복지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짜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복지 얘기 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서 1조, 2조를 더 총액적으로 지출을 늘리고 줄이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의 복지 전달 체계를
바로잡는 게 우선순위가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그게 전체 복지 예산이 지금 105조 이렇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1조, 2조를 더 추가하는 그 노력보다도 지금 105조에 대해서 효율성을 제대로 받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을 잘 정립하는 그런 방법. 그것도 이제 저희 자문회의 중요한 이제 과제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그런 데서 잘하는 게 2조, 3조, 5조 이상의 효과를 할 수 있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스웨덴이나 이런 데의 이 복지국가는 그런 제도를 한 100년에 걸쳐서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같은 100조를 쓰더라도 정말로 원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가는 거에 누수 현상이 없게끔 돼 있는데 우리는 10년 남짓하는 게 여기서 계산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두 번째 파트 이제 어떻게 됐든 이 재원을 조달하고 지하경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경기 활성화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이 세수 증대 얘기 나오는 거, 증세 얘기가 나오는 거는 타이밍상으로 적절하지는 참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년은 아까도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로 회복, 작년에 2.0에서 회복하고 전 세계도 회복하고 심지어 작년에 유럽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 유럽이라는 데가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기에 흥청망청 쓰고 뭐 허리띠 졸라매고 뭐 이렇게 재정하라 그러는데 작년에 유럽에서도 우선 당장엔 죽어나가는 사람이니까 경기부양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작년에 실제로 유럽에서 경기부양을 했거든요.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을 때는 경기부양을 하는 거를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렇다면 경기부양이라는 건 뭐 이 통화 쪽에 돈 푸는 것도 있지만은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좀 줄여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경기부양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그런 경기 침체기에 이게 또 이제 증세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뭐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요. 지하경제는 틀림없이 고쳐야 되는데 그 자체로 숫자적인 목표하고 결부시키는 건 잘못이고요. 그 자체로 숫자적인 목표로 뭐 3조다 5조다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한 100년 묵은 지하경제를 한 번 잘 고쳤을 때 하는 거지 앞으로 쭉 이렇게 고쳐나가는 거. 그러니까 숫자적인 금액에 3천억, 2천억, 5천억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정말 지하경제가 있는 거를 고쳐나가는 건 앞으로 구조상에 좋은데 거기에 숫자적인 목표의 의미를 두게 되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